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이준석이 이제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크게 보도해 주네요.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메이저 언론이 이 지상 중계를 했어요. 라이브 생중계를 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쫙 다 나가네요. 동시 시청자 수가 아마 수백만 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이야, 정말 좀 기가 막힌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렇게 하면요, 정치가 너무 쉽습니다. 사실 정치가 어려운 것은 이 미디어가 자신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죠. 홍보가 안 되기 때문인데요. 이준석은 특별히 자기가 잘났어가 아니에요. 저 친구는 딱 분탕 자리에 서 있으니까 언론에서 알아서 그냥 자발적으로 홍보를 엄청나게 해주는 거죠. 조중동도 지원을 하고 있죠. 여기에 좌파 언론까지 잘한다라고 계속 이렇게 군부를 떼줍니다. 그야말로 정치 너무 쉽습니다. 본인이 잘났어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기자회견 한번 하니까요, 모든 탑뉴스가 이걸로 그냥 도배가 되네요. 방송도 신문도 다 그렇습니다. 자, 이준석은 정치하기 너무나 쉽겠습니다. 언론이 저런 식으로 받쳐주면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힘든 게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언론이 자기 말을 지금 안 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계속해서 비판만 하는 거죠. 자, 지금 우리나라 지금 언론 꼬라지 보십시오. 지금 이런 식입니다. 자, 이것은 조선일보입니다. 이 단순 보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를 만일에 윤 대통령이나 다른 어떤 국민의힘 다른 당 대표가 이런 기자회견을 가지면요, 이런 식으로 팩트 보도를 안 해줍니다. 이준석이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다 전해주고 있죠. 다른 사람이 만일에 이 자리에 있었으면요, 지금 윤핵관으로 보이는 누군가가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을 하면요, 국민의 뜻을 외면한 어쩌고 저쩌고, 자기들 할 말만 하고 간 기자회견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수식어가 반드시 이제 달릴 거예요. 비판적인 기사가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준석 보십시오. 당 아닌 대통령 지도력 위기,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 불태워야, 충격적인 말을 그냥 헤드라인에다 꽂아놓고 저것을 지금 때리고 있는 거죠. 이준석 윤핵관 이름 일일이 나열하면서 자, 이름 쭉 불렀죠. 권성동, 장재원, 이철규 등등 이름을 불렀습니다. 당신들 수도권 열세지역 출마해봐라고 선언합니다. 자신이 그동안 수도권 열세지역에 나갔다는 거죠. 노원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지금 심정을 역으로 지금 공격하는 데 쓰고 있는 것이죠. 자, 마스크로 눈물 닦은 이준석 회견 중 울컥 10초간 말을 잊지 못했다. 자, 그리고 충격적으로 이준석이 이런 말도 했어요. 내게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사람 당선시키려 열심히 뛰었다. 이 새끼 저 새끼가 누구 말한 장본인이 결국 누구예요? 윤 대통령이라는 얘기죠. 이런 말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 친구가. 자, 그러면서 앞으로 윤 대통령도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안 만난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보고 기고만장한 겁니다. 유승민하고 자기 둘 합치면 당권도 접수할 수 있다고 지금 헛바람 지금 잔뜩 지금 부풀림 받은 겁니다, 현재. 이게 지금 조선일보 상황이고요. 자, 이건 중앙일보입니다. 자, 이준석 내게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어 띄었다. 자, 이준석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 불태워버려야. 똑같죠? 조선중앙이 똑같습니다. 이준석, 권성동, 이철규, 장재원, 윤핵관, 자, 정진석, 김정재, 박수영, 윤핵관, 호소인들 똑같지 않습니까? 조선중앙이 이 헤드라인 뽑는 게 너무나 닮았지 않습니까? 자, 다음 동아는 어떨까요? 자, 내부 총질 문자, 당 아닌 대통령 지도력의 위기. 자, 윤 대통령 만날 의향 묻자 만날 이유 없다. 윤핵관 선거 승리 이후에 열세지역 선거 출마해야 윤과 6월의 독대 조영의 등 떠밀지 않았으면. 자, 동아일보는 그나마도 같은 내용인데 조금 순화된 표현을 구사해 있죠. 자극적이지 않게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겁니다. 동아가 조금 이렇게 배려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조선중앙, 동아 그래도 같은 배를 타고 있고요. 똑같은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향하는 바도 똑같아요. 비판이라고는 절대 안 합니다. 이준석에 대해서는. 이준석에 대해서만 비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유승민에 대해서도 잘 안 해요. 김무성에 대해서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 이준석이 당대표일 때는요, 거의 비판을 안 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면 어마어마한 비판을 받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자, 이거는 KBS 뉴스 경향신문입니다. 자, 이준석 한 사람 몰아내려고 집단 린치를 지금 가하고 있다. 자신이 희생자인 것처럼,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그런 코스프레를 하고 있죠. 대통령 지도력에 대해서 정면으로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완전 반란이죠. 쿠데타나 다름없습니다. 자, 이준석 기자회견,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을 불태워버려야 좌파들 진짜 난리가 났습니다. 이준석 잘한다, 지지합니다, 이 대표님, 그런 문자를 제가 수도 없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댓글 보니까 지금 난리가 났어요. 역대 이 보수 정치인들 중에요, 이 이준석만큼 좌파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는 인물은 없었습니다. 이런 것도 지지라면 지지라고 할 수 있나요? 자, 그런데 말이죠. 저는 이 이준석에게서 가장 나쁜 것을 오늘 이제 또다시 확인했는데요.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약과입니다. 이 친구가 이 소위 우파 지형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을 오늘 대거 그냥 태클을 걸었습니다. 자, 계획경제, 국가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하는 그런 정치는 더 이상 안 된다. 누구를 말했습니까?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거든요. 이거를 정면으로 때려버렸습니다. 자, 각을 분명히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좌파들도 함부로 못하는 말까지 다 있어요. 자, 12.12 쿠데타를 요번에 간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쿠데타 세력 어쩌고, 그러면서 전두환 노태우 이제 군부로 이제 이렇게 대표되는 두 사람을 또 직격탄을 때렸고요. 이것까지는 좋습니다. 전두환 노태우는 뭐 지금 일반적으로 우파 안에서도 이것을 지금 실드 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극소수, 우리 국민의 한 3%, 2% 정도가 지금, 추종한다 할까. 뭐 그 조금 이들의 이제, 그 여러 가지 긍정적 측면을 이제 이렇게 부각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 다수는 좌우지간 잊혀진 존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박근혜에 대해서도 한마디 합니다. 유승민이 이제 그런 말을 했었죠.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게 사실인데도 이후 계속 찍어내리기만 했다. 바로 유승민을 쉴드 칩니다. 그러면서 박근혜를 이제 까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을 완전히 그냥 물먹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요, 북풍몰이, 이재명 수사,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윤석열 현 대통령을 언급했습니다. 이것을 비판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 대통령을 이제 디스한 것이죠. 북풍몰이라고 하는 것은요, 동해 서해 두 개의 거대한 국기문란 사건, 국가 정체성을 뒤흔든 사건이 있는데, 그것을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하는 윤 대통령과 이 사정 라인에 대해서 지금 태클을 걸고 있고요. 이재명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하는 것이 온당치 않다는 식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오늘 작태를 보였습니다. 이거는 같은 지형 안에 있는 인물로서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선을 일부러 넘어가 버린 겁니다. 왜 이럴까요? 일부러 저렇게 한 겁니다. 일부러. 저 친구가 본색이 저런 측면도 좀 있긴 하겠지만, 그것보다는요, 저런 전선을 일부러 형성을 하는 겁니다. 저렇게 하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게 있다는 것을 얘가 아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전체를 100으로 놓고 보면요, 우파적인 기치 아래 모일 수 있는 숫자가 한 40 정도가 아마 최대치일 겁니다. 좌파들이 이제 결집 앞으로 해버리면 거기도 한 40이 모이겠죠. 나머지 한 20이 있습니다만, 20이라는 것도 은밀하게 하나로 뭉쳐져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우파 앞으로 할 때 모인 그 40 중에서도요, 외곽에 있는 뭐 또 어느 정도는 또 이게 또 느슨합니다. 그렇게 강한 어떤 우파적인 그런 이념을 갖고 있지 못해요. 때문에 이준석이가 저런 스탠스를 취하게 되면요, 일단 여론조사할 때 좌파들이 지지할 것이고, 느슨한 외곽에 있는 우파들, 소위 말하는 어떤 그 중도 보수, 이들이 또 지지할 것이고, 그리고 중도로 이제 불리는 그 세력들이 따로 뭐 중도라고 있기는 애매합니다만, 이제 그들이 또 선택할 때, 괜찮은데 하고 또 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론조사상에서는 꽤 높은 수치를 받을 수 있는 포지션입니다. 저게 일종의 전략적인 노림수가 있는 그런 어떤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자, 아무튼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이 보수 언론들은요, 지금 현재 이 정치 지형을 바꾸려고 해요. 태극기, 그리고 탄핵 반대, 탄핵 무효, 그리고 부정선거를 주장, 이런 모든 세력을 밀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밀어내고 완전히 판을 그것과 지금 단절이 된, 뭐 5.18도 포함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과거 군부 쿠데타라고 불리는 그 세력 전체를 다 이렇게 극으로 일단
전체 국민의 한 5% 정도가 지지하는 세력으로 일단 넘겨버리고 새로운 우파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우파가 아니죠. 그럴 때는 벌써 일종의 보수 지형을 새로 지금 만들어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 거기에 지금 조중동이 지원을 하고 있고 이준석이가 그걸 잃고 광대 노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연기자가 지금 되어가지고 악의 눈물도 흘리고 능란하게 자신의 감정 컨트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눈물로서 감성적인 호소로서 그 2030의 표심을 또 자극했습니다. 오늘 또 이준석을 지지하는 그 인터넷 커뮤니티 가보니까요. 질질 짜는 친구들도 있더군요. 감동받았대. 참네. 그러나 어쨌거나 이게 현실입니다. 정치는 정치고요. 지금 이준석을 한 방에 조질 수 있는 그런 정치력, 그런 어떤 여론 장악력이 있으면 모르되 없는 상황에서는요. 정말 냉철하게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냉철하게. 얘는 분명히 자신이 이제 전선을 확실하게 지금 만들었죠. 국민의힘에 떠나지 않겠다. 국민의힘에 계속 남겠다. 여기서 국민의힘을 완전히 뒤집어 놓겠다는 거죠. 혁명하겠다는 겁니다. 바닥부터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 박정희 거부, 전두환 거부, 노태우 거부, 박근혜 거부, 윤석열 거부, 김영삼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이죠. 김무성이가 주장했던 바가 바로 그겁니다. 홍준표도 한때 그런 어떤 라인에 있었는데요. 우파, 보수, 이쪽에 국민의힘, 이 세력이 내세울 이제 상징적 인물로 김영삼을 들었어요. 김영삼을. 저쪽은 노무현과 김대중이라면 여기는 독재자로 불리는 사람들 다 빼고 뭐 이러한 사람들 논란된 뭐 탄핵받은 박 대통령 빼고 이명박에 대한 공격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내세우는 사람이 딱 둘인 겁니다. 이명박은 그런데도 사법 처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명박도 그래서 이제 결격 사유가 또 생기는 건데 남는 사람은 결국 김영삼이 남습니다. 김영삼을 당에 사진 혼자 걸어놓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들은 노무현과 김대중을 걸고 거기에 문재인까지 걸겠죠. 근데 우리는 다 집치우고 김영삼 하나 딱 걸자고 지금 주장하는 자들이 당의 주류가 지금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조중동이 지금 밀고 있다고 좀 보면 틀림없어요. 그 뒤에는 뭐 내각제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일단 뭐 놔두고요. 그런 식으로 우파 지형 자체를 성격을 속성을 뒤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용납이 안 되겠지만 지금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잃고 이 이준석이가 광대 노름을 해준 겁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역대 이 우파 지형 전체를 뒤흔든 발언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윤핵관까지도 전부 그냥 쓰레기 취급해버리고 자신과 비윤들 그들이 이제 꾸려가는 새로운 국민의힘, 그의 표현을 빌리면 새로운 국민의힘이 되겠죠. 자, 그런 걸로 완전히 뭐 거의 이제 중도파가 되겠죠. 그러면 중도 보수쯤 되겠죠. 좌파도 상당히 이제 이렇게 거부감 느끼지 않는, 거부감 갖지 않는 그런 정당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외연만을 의식한 그런 어떤 발언일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자신이 정치력을 유지하기 위한, 자신이 살아남기 위한 연극이면서 안간 힘입니다. 자, 이것을 간판을 하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정치력이나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는요. 결국에는 외부의 그 성상납번 거기에 이제 기대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당 안에서 이것을 결과적으로 조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장에 이준석을 그냥 이렇게 제명을 할 수 있으면 그 해버리는 게 나아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법적인 근거가 안 된다면요.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새롭게 이 이준석은 도저히 이 당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너 저 좌파로 가든 저쪽 민주당으로 가든 아니면 제3지 들어가서 따로 살림을 차리라고 강권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네 마음대로 한번 떠들어 보라 이거야. 그때도 조중동이 네 편을 들어주는지 한번 봅시다. 전 그때는 외면한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분탕을 치니까 막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이 국민의힘을 떠나는 순간 그냥 완전 뭐 삭풍이 몰아치는 광야에 그냥 나홀로 텐트족이 되는 거죠. 빅텐트가 아니고 아주 차가운 냉동고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것처럼 지금 이 상황에서 이준석이 지향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새로운 주류가 되는 우파
그리고 윤핵관, 그리고 윤 대통령과 이 주류 라인이 지금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오판을 하고 지지는 다시 올라옵니다. 올라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오판을 하고 자기단은 지금 아주 공세적인 아주 강한 공격 카드를 끄집어낸 것인데요. 자, 한번 보죠. 정권은 분명히 소위 윤 대통령과 이런 새로운 어떤 우파 주류들이 잡았는데 이준석이가 저런 스탠스를 취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이제 나오겠습니까? 그 17일 날 이제 1차 이제 그 심의가 있다 그러죠. 심리가 있다 그러죠. 그 가처분에 대해서. 어쨌거나 이번엔 이 가처분까지 이제 갔으니 만큼 중간에 취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왔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을 보니까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이제 이 취하는 안 할 것 같은데 그 결과를 보고 또다시 2라운드가 또 펼쳐질 수 있겠네요. 자, 아무튼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른 이야기를 갖고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이준석은 정말 자기가 흑화를 보여준다 그랬는데요. 오늘 있는 흑화 그대로 다 보여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흑화가 있는지는 의심이 들 정도로 꺼내놓을 것은 다 꺼내놓은 것 같아요. 윤 대통령에게 저런 말을 공개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윤 대통령이 보낸 그 권성동에게 보낸 그 문자, 권성동이가 일부러 보여준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노출이 된 겁니다. 그걸 이런 사태가 일어나리라고 판단을 안 했다면 그건 권성동이가 너무나 아둔한 것이고요. 자, 아무튼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누리 필요없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